안녕하세요. 최재성입니다. 드디어 M2R2의 첫 강의인 대단원 1 기본용어 시간이에요. 이 기본용어 단원에서는 M2R2를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 용어들은 절대기준면, 버퍼와 타깃, 셋업무브와 역셋업무브, 오리엔테이션, 퍼뮤테이션 이렇게 총 5가지예요. 5가지. 좀 많죠. 네, 한 번에 배우기엔 좀 많은 양이라서 대단원 1 기본 용어는 총 3개의 세부 강의로 나누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 세부 강의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절대기준면 그리고 버퍼와 타깃, 1-2 셋업무브와 역셋업무브, 1-3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퍼뮤테이션, 이렇게 총 5가지의 기본 용어를 2개, 1개, 2개로 나누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시간은 1-1 절대기준면 그리고 버퍼와 타깃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기준면과 버퍼와 타깃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기준면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기준면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3 스피드 솔빙을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3-3 스피드 솔빙을 할 때 십자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1층 코너, 2층 엣지 이런 순서로 큐브를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이 2개를 한 번에 묶어서 F2L 이런 순서로 맞추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맞출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한 가지 색을 정해서 맞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색으로 십자가를 맞추면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조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십자가를 맞추는데요. 흰색. 만약 제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색으로 십자가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음 단계에서 1층 코너와 2층 엣지, 1층 코너와 2층 엣지 그런 조각들을 찾을 때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조각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큐브를 맞추는 속도가 엄청 느려지게 될 거예요. 물론 십자 단계도 그렇겠죠. 십자가에 해당하는 조각들을 찾는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익숙한 흰색 십자가를 기준으로 큐브를 맞춰 나갑니다. 블라인드 해법, 즉 눈가리기 해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큐브를 눈을 가리고 맞추기 위해선 암기를 해야 한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블라인드에서는 기준이 되는 면을 정해놓고 그 기준면을 바라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면이 바뀌어버리면 평소에 하던 암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각들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어렵겠죠. 또 암기를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눈을 가리고 맞추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를 시작할 때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암기를 시작할 때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면 또는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면, 이것을 절대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즉 큐브가 어떻게 섞여 있든지 간에 암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정해진 절대 기준면을 보고 암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할 때도 기준이 될 절대 기준면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을 앞으로 제 강의의 절대 기준면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제가 강의를 제작하는 중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를 빨리 완성시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랑 같은데. 어쨌거나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을 앞으로 제 강의의 절대 기준면으로 할 거예요. 죄송해요. 꼭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다른 색을 절대 기준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제가 강의할 때는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 큐브를 절대 기준면으로 놓으라고 한다거나 절대 기준면을 보세요 라고 하면 정면 녹색, 윗면 흰색으로 큐브를 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기준면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정의한 용어인데요. 제가 제 바람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 기준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버퍼와 타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버퍼와 타깃입니다. 일단 버퍼는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예요.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 조각이 아니고 자리예요. 자리. 그리고 타깃은 버퍼에 온 조각을 M2 회전이나 R2 회전 시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위치예요. 버퍼에 온 조각을 M2 회전이나 R2 회전 시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위치. 그게 타깃이에요. 말로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버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제 강의에서의 절대 기준면은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절대 기준면을 보고 있을 때 M2 해법에서의 버퍼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노랑 초록 조각이 아니고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R2 해법에서의 버퍼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서로 붙어있죠? 이 자리. 이 노랑, 초록, 빨강색 조각이 아니고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즉 초록색 센터, 노란색 센터가 만나는 이 엣지. 요 위치가 M2 해법에서의 버퍼고요. 초록색 센터, 노란색 센터, 빨간색 센터가 만나는 이 위치의 코너가 R2 해법에서의 버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버퍼가 뭐라고 했죠?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라고 했어요.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 즉 큐브가 어떻게 섞여있든지 간에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버퍼인데 버퍼라고 하는 이 자리들에 오는 조각을 우리가 앞으로 원래 자리로 보내줄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퍼에 오는 조각들을 우리가 원래 자리로 보내줄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타깃을 보여드릴게요. 타깃은 버퍼에 온 조각을 M2 회전이나 R2 회전 시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위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버퍼를 M2 했을 때, 버퍼를 R2 했을 때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M2 해법에서의 버퍼는 이 자리, R2 해법에서의 버퍼는 이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들에 있는 조각들을 M2 회전과 R2 회전을 하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M2 회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M2 해법에서의 버퍼는 이 자리였고요. 이 자리를 M2 회전하면 자, 여기 있던 조각이 일로 왔죠? 네. 즉, 이 자리가 M2 해법에서의 타깃인 거예요. 자, 얘가 M2라면 일로 가겠죠? 이 위치가 타깃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하얀색, 파란색 조각이 타깃이 아니고요. 버퍼라고 하는 이 위치를 M2 회전 시켰을 때 요 놈이 가게 될 위치, 거기가 바로 타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R2 해법을 볼까요? R2 해법에서의 타깃은요, 당연히 R2 회전을 해야겠죠? 자, R2 해법에서의 버퍼를 한번 타깃하면 R2를 하면 이 녀석이 이 위치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요. R2 해법의 버퍼 여기 있죠? R2 회전하면은 이 조각이 어디로 간지 잘 보세요.
Alt 회전하면 이 위치로 오게 되죠. 이 위치가 Alt 회법에서의 타깃이에요. 여기가 Alt 회법의 버퍼였고, 버퍼를 Alt 회전시켰을 때, 버퍼의 온 조각을 Alt 회전시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위치, 여기, 바로 여기가 Alt 회법의 타깃이에요. 정리해보면 M2 회법, Alt 회법에서의 버퍼는요, 각각 이 자리와 이 자리고요. M2 회법, Alt 회법의 타깃은 각각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들이 버퍼, 이 두 자리들이 타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두 자리들이 버퍼, 이 두 자리들이 타깃. M2 회법에서는 이 자리가 버퍼, 이 자리가 타깃. Alt 회법에서는 이 자리가 버퍼, 이 자리가 타깃이에요. 큐브가 어떻게 섞이든 간에 이 자리들은 버퍼, 이 자리들은 타깃이에요. 제가 지금 엄청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섞인 큐브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맞춰져 있는 큐브보다 섞인 큐브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실전에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임의로 큐브를 섞어봤는데요. 과연 여기서 버퍼와 타깃은 어딜까요? 먼저 절대기준면을 찾습니다. 절대기준면, 자, 정면 녹색, 윗면 흰색. 자, 그 상태에서 M2 회법에서의 버퍼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 M2 회법에서의 버퍼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R2 회법에서의 버퍼는 어디였죠? 바로 M2 회법의 버퍼의 M2 회법에서의 버퍼 바로 오른쪽이었죠? 여기. M2 회법에서의 버퍼는 이 자리, R2 회법에서의 버퍼는 이 자리. 여기, 여기. 그리고 타깃은 어디였죠? 타깃. M2 회법에서의 타깃은 이 자리. 왜냐면 버퍼를 M2 했을 때 여기로 오게 되니까요. 타깃은 여기. 그러면 R2 회법에서의 타깃은 어디죠? 네, 바로 옆에 요 자리죠. 요 자리. 왜냐면 R2 회법의 버퍼를 R2 회전 시켰을 때 이 위치에 오니까요. 자,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의 절대기준면에서 버퍼들은 요 두 자리, 그리고 타깃들은 요 두 자리들입니다. 각각 M2 회법에서의 버퍼와 타깃은 이 자리가 버퍼, 이 자리가 타깃이고요. 그리고 R2 회법에서의 버퍼와 타깃은 이 자리와 이 자리입니다. 버퍼와 타깃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예요. 지금 제가 최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열심히 설명하고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서 모든 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죠? 대단원 1 기본 용어에서 5가지의 필요한 기본 용어 중 2가지. 첫 번째가 절대기준면, 두 번째가 버퍼와 타깃이었었죠.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중 2가지를 1-1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찍도록 노력할 건데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 못하더라도 어렵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